안녕하세요. 제품을 만든 다음에 부식이 안 되게 하려고 또는 표면 경도를 아주 높게 하려고 또는 금속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려고 표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피스 트리트먼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표면 처리 방법을 배울 텐데요. 도장, 도금, 화성 처리, 양극 산화, 그리고 증기 증차법을 배울 겁니다. 근데 표면 처리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전 처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의 구조를 보면요. 표면에 내부 물질이 있는데 가장 바깥에는 불순물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특히 가공을 할 때는 기름을 쓰기 때문에 기름, 그리고 뭐 온갖 칩들, 먼지 많이 묻어 있겠죠. 근데 그 아래는 또 철이나 금속 같은 건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물들이 그 아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소선 가공이나 아니면 젖삭 가공을 하면 가공 경화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공 경화층이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 표면까지 이렇게 구조물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불순물 없애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surface cleaning, 전처리라고 합니다. 우선 기계적으로 표면을 연마제로 갈아버리는 거, 연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면에 기름을 없애야 되죠. 그걸 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의 산화막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산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걸 우리가 수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기계적인 전처리 먼저 볼까요? 샌드블라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래로, 고온의 바람에 모래를 섞어서 뿌려버리면 표면에 있는 온갖 이물질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거칠해지겠죠. 그래요. 깨끗해지고 거칠거칠해지는 거는 표면에 다른 것을 붙일 때, 코팅할 때, 페인팅할 때 정말 잘 붙겠죠. 그래서 샌드블러스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쇠구슬로 표면을 때리는 방법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숏 블라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때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을 만들어서 제품에 크랙이 안 생겨서 수명을 오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 안에 연마제하고 부품이 작다면 그것을 넣어놓고 통을 막 돌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연마시키는 것을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 안에 연마제하고 작은 부품을 넣고 통을 막 흔들어요. 진동을 줘요. 그리고 진동 다듬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표면을 대량으로 연마할 수 있는데요. 소량으로 그냥 회전하는 샌드페이퍼에 또는 회전하는 와이어 브러쉬, 철 브러쉬에 또는 회전하는 천에 표면을 문지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적인 세척은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뭐를 쓰죠? 비누를 쓰는데 비누가 알카리성이죠. 그래서 알카리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톱 같은 거에 페인트 묻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세톤으로 지우면 잘 지워지죠. 그래서 용매로 녹여버리는 솔번트 클리닝, 용매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예 빨래를 삶아버리면 깨끗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증기기름 세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경 같은 거 초음파 세척기에 넣고 꺼내면 진짜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부품들도 초음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에 뭐를 넣고 빼면 색소까지도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래서 산을 이용한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표면의 이물질이나 산이나 오일 같은 거를 깨끗이 제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도장이나 그러한 것들이 잘 됩니다. 표면 처리 방법 중에 첫 번째 도장입니다. 우리가 도장은 누구나 다 했죠. 페인트 칠 잘 해봤죠. 주로 이제 액체 도장을 했을 텐데요. 페인트를 갖다 놓고 붓으로 칠하거나 롤러로 칠하거나 스프레이로 쭉 뿌리면 되죠. 근데 분체 도장이라고요. 아예 페인트 가루를 이렇게 분사해서 도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루를 해서 분사하고 소재는 뜨겁게 달구어요. 그러면 이 가루가 녹아서 표면에 쫙 달라붙겠죠. 그걸 우리가
파우더 코팅, 분체 도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도 절약되고 값도 더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페인트는 물에 녹여서 쓰는 수성 페인트가 있고요. 기름에 녹여서 쓰는 유성 페인트가 있죠. 유성 페인트는 뭐 아나말, 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안에 넣어서 페인트에 담가서 하는 것을 디핑이라고 합니다. 이 도장 방법을. 페인팅을 하는 거 우리가 스프레이라고 하고요. 이 스프레이 할 때 스프레이에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 녀석이 전기 작용에 의해서 잘 달라붙겠죠. 이게 일렉트로스태틱 스프레이, 전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금, 플레이팅입니다. 다른 물질 표면에 금속을 입혀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 같은 경우 금을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구리에 금을 도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전기 도금을 사용합니다. 일렉트로 플레이팅. 그리고 저희가 무전의 도금,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액상 도금이죠. 그리고 건식 도금이라고 있는데요. 아예 용융된 녀석을 안에 금속을 쇠를 담가버리는 용융 도금, 그리고 쇠 표면에 용융 금속을 뿌려버리는, 스프레이 해버리는 금속 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기 도금을 보죠. 도금 중에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전기 도금입니다. 이 전기 도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선은 용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산이나 황산을 씁니다. 황산 아연의 예인데요. 황산 아연에서 황산은 마이너스고 아연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쇠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아연 이온이 쇠 표면 부분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아연이 환원이 돼서 표면에 아연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연이 표면에 붙으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반응 순서에서 각하나마 알, 아, 쇠주, 아연, 쇠 이렇게 해서 아연이 오히려 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연 전체가 완전히 산화될 때까지 내부에 있는 철은 보호가 됩니다. 그러게 이거를 희생양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아연 도금 강판으로 제품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 부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철 표면에 구리, 니켈, 크롬을 도금하면 정말 아주 반짝반짝한 은색 제품이 보입니다. 표면에 크롬 때문에. 사실 니켈 크롬을 철에 많이 섞은 걸 스테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테인레스는 니켈 크롬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근데 철 표면에 니켈 크롬을 도금해버리면 가격이 훨씬 싸면서 스테인레스처럼 보이겠죠. 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금을 표면에 코팅하면 금처럼 보이지만 가격은 싸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도금을 하죠. 그래서 아연 도금, 동, 니켈, 크롬 도금, 그리고 표면 경도를 높이는 경질 크롬 도금, 그리고 금 같은 거 도금하는 거, 그리고 전자부품에 우리가 전기 잘 통하게 하려고 구리나 금 같은 것들을 도금합니다. 그 중에서 아연 도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여기 볼트 같은 경우 있는데요. 아연 도금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연이 전부 산화될 때까지 철을 보호하죠.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는 여기 캔이 있는데요. 음식물은 담는 캔은 철일 텐데 좀 더 안전한 주석으로 표면을 코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물하고 주석하고 반응을 안 하고 주석이 또 몸에 덜 해롭기 때문에 좋겠죠. 동, 니켈, 크롬 도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니켈하고 크롬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거죠. 철 밖에 니켈하고 크롬을 우리가 합금하게 되면 가격이 비싼데 표면에 얘만 코팅하게 되면은 스테인리스처럼 보이지만 얘가 스테인리스처럼 보이지만 가격은 싸죠. 그런데 그때 구리를 먼저 코팅하고 니켈 코팅하고 크롬을 코팅하면 순서대로 코팅하면 코팅이 잘 돼요. 코팅막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순서대로 동, 니켈, 크롬을
코팅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구리, 니켈, 크롬 이렇게 순서대로 코팅을 하면 우리가 마치 스테인리스 휠처럼 보이죠.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또 경도도 높아지고요. 도금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플라스틱은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도금이 안 되겠다. 그렇죠. 맞아요. 플라스틱을 바로 도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표면에 전기가 흐르는 금속을 한번 코팅하고 도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메탈라이제이션, 전도화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제너시스 그릴이 있는데 이게 스테인리스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ABS라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거든요. 그럼 그 표면에 금속을 입혀야 되겠네. 금속을 입히는 방법은 처음에 에칭, 녹이는 거예요. 크롬산하고 황산 용액에 플라스틱을 담가요. 그러면 크롬산이 플라스틱에 아주 많은 구멍을 만들거든요. 육각크롬이. 그러면서 삼각크롬으로 바뀌어요. 그럼 삼각크롬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화를 해버립니다. 그럼 삼각크롬 없어지고 구멍만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구멍만 남아요. 여기에 금속을 붙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촉매를 넣는데 촉매는 팔라디움이라는 금속 표면에 이가 주석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그 표면에는 Cl-가 잔뜩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플라스틱에 금속이 바로 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비누가 기름과 물 사이에 잘 붙듯이 플라스틱 표면에 이 녀석이 고르게 쫙 입혀집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없애야 되겠어요? Cl, 염산 없애고 주석 화학적으로 없애면 팔라디움만 남겠죠. 그럼 팔라디움 금속이 표면에 남았으니까 어때요? 이제 표면은 금속이 되었죠. 그러면 도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켈 크롬, 구리 니켈 크롬은 순서대로 도금을 하면 정말 반짝반짝한 그릴이 나오겠죠. 여기 제너시스의 브랜드도 그렇고요. 안쪽에 있는 온갖 반짝반짝하는 것들도 사실은 플라스틱에 도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도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인팅, 도금 배웠습니다. 근데 도금이 전기를 사용하는 전의 도금이 있다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전의 도금도 있겠죠. 예, 그래요. 그 일렉트롤리스 플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도금이 되냐면 금속 이온이 있는데 아까 전기 대신 환원제를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금속 이온이 환원이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소재 표면 부근에서 환원이 되면서 금속이 소재 표면에 달라붙는 석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전의 도금이에요. 그럼 니켈을 무전의 도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려고. 구리, 여기 PCB 기판이 있는데요. PCB 홀에 구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하는데 이때 무전의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1, 0을 기록할 수 있죠. 자기장으로. 그거는 그 표면에 자기장을 기록할 수 있는 코발트를 무전에 도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해 도금, 무전의 도금은 습식 도금이라고 합니다. 액체 화학약품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건식 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건식 도금은 화학약품 안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녹는 점이 낮은 아연, 주석, 알루미늄을 녹여버려요. 용융폴. 이렇게 풀 안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제품을 담가요. 그러면 그냥 묻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아연 용액에 요 가드레일을 담갔다 뺍니다. 그럼 가드레일 표면에 아연이 묻어버리죠. 그러면 아연이 전부 부식될 때까지 가드레일 철을 보호하게 됩니다. 제품이 너무 크다면 아예 용융 아연을 여기다 스프레이 해버리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융 도금하고 용사 도금 두 가지를 우리가 건식 도금이라고 합니다. 자, 페인팅 도금 배웠죠. 세 번째는 화성 처리라고 합니다. Chemical Conversion. 화학약품으로 표면을
피막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화학 피막을 만드느냐? 크롬 피막, 인산염 피막, 그리고 철의 산화 피막. 자, 요렇게 표면에 화학 피막을 만드는 걸 화성 처리, chemical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로메이트는 누가 들어도 크롬이잖아요. 삼각크롬을 표면에 입히는 건데 아연 도금 이후에 크롬을 입히게 되면 내식성이 좀 더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메이트를 하게 되고요. 자, 인산염은 PO4죠. 자, 인산 망간이나 인산 아연 용액에 철을 푹 담그게 되면 인산염이 철 표면에 붙게 됩니다. 그럼 인산염 중에 망간계 인산염은 어떻게 되냐면 표면이 매끄러워져요. 즉 마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비누처럼 금속과 금속 사이에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조, 압출, 인발 요때 금형과 소재, 물체 사이에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페인트 하기 전에 철에 바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인산염 아연을 코팅하고서 페인트 칠을 하면 페인트가 아주 튼튼하게 달라붙는데요. 그걸 우리가 하지면이라고 합니다. 페인트 하지면 용도로 인산염 코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성 처리는 흑염 처리입니다. 블래크닝인데요. 철을 검게 만드는 거죠. 자, 산악용 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검어갖고 예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Fe3O4 즉 산화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표면이 예쁘죠. 공구 같은 경우도 이런 때 검게 만드는데 이게 산화철을 입힌 게 되겠습니다. 흑염 처리,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해서 화성 처리를 배웠고요. 아까 도금 같은 경우는 금속 플러스 이온을 물체에 입혀버리는 거였죠. 그거에 거꾸로 아예 부식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번째 이거를 아노다이징, 양극 산화 처리라고 합니다. 요거의 힌트는 어디에서 왔냐면 알루미늄은 자연계의 Al2O3 산화 알루미늄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산소를 떼내서 알루미늄을 얻은 것인데 알루미늄은 아주 반응성이 높아서 산소와 만나면 바로 산화 알루미늄이 돼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와 만나면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 되죠. 근데 이게 단점이냐? 장점이에요. 알루미늄 산화막이 있으면서 내부에 알루미늄이 부식이 안 되도록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산화막이 자연계에서는 얇겠죠. 근데 이걸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에 플러스를 걸어줘요. 아까 도금하고는 거꾸로죠. 그리고 자, 요 용액에 공기를 확 불어줍니다. 그럼 용액에 O2- 산소 마이너스 이온이 생겨요. 그러면 플러스가 쫙 날아가면서 표면에 알루미늄을 산화시키겠죠. 알루미늄을 산화시키면서 표면에 이렇게 홀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산화 알루미늄 표면을 두껍게 만들고 오목오목하게 거치게 만드는데 이 오목하게 만드는 게 또 장점이에요.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려요. 금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금색, 그리고 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은색,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파란색, 초록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초록색 잉크가 되고 요게 오목할 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아노다이징 한 다음에 우리가 컬러링을 해서 정말 다양한 녀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얘가 알루미늄 말고 타이타늄도 있어요. 티타늄이 녹이 안 쓰는 이유는 타이타늄도 타이타늄 산화막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역시 우리가 타이타늄 산화막도 표면에 아노다이징을 하면서 우리가 표면 더 이상 부식이 안 되게 하고 표면 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타이타늄은 피막의 두께에 따라서 빛의 간섭, 그렇죠? 빛의 주파수에 따라서 간섭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게
티타늄 아노다이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코팅은 뭘까요? 증기집착법이라고 하는데 vapor deposition. 진공에서 우리가 코팅할 녀석의 증기를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부착시키거나 아니면 전기를 가해서 물리적으로 부착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경도를 높여줍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표면에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데 경도를 높이면 마모 발생이 많이 줄겠죠. 특히 공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하이스를 쓰다가 초경을 쓰면서 공구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초경의 수명을 더 높이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우리가 vapor deposition 증기 증착 방법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 증착인데요. 이때는 고온에서 티타늄 카바이드,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증기를 부품 표면에 이렇게 코팅 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인데요. 텅스텐 카바이드 인서트 표면에 TIC를 코팅한 거죠. TIC는 세라믹이잖아요. 그래서 고온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마모가 잘 안 됩니다. CVD 코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PVD 코팅은 뭐냐? Physical Vapor Deposition, 물리증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증기가 있잖아요. 자, 증기를 만드는 녀석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실제 제품에 플러스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IN 증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여기에 딸려가면서 붙어버리는 거죠. 전기적 힘에 의해서. 진공상에서 역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증착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께가 어때요? 더 얇게 가능하겠죠. TIN 코팅은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코팅은 금색입니다. 이게 공구, 텅스텐 카바이드는 원래 은색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골드 컬러잖아요. 이게 TIN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TICN 코팅은 약간 어두운 금속색입니다. 이게 TICN 하면은 어두운 금속색. TIALN 하면은 완전히 검은색입니다. 이거죠. TI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완전 검은색 코팅이 되고요. 그리고 크롬 나이트라이드는 완전 은색입니다. 그래서 밝은 은색이다 그러면은 크롬 나이트라이드고요. 크롬 알루미늄 카본 나이트라이드는 핑크색입니다. 이게 TIALCN 요거죠. 핑크색. 이렇게 색깔을 보면 어떤 것으로 코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는 표면에 물질을 부착시켜서 미간, 내구성, 수명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전 처리를 먼저 하는데요. 표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연마해 버리고 그리고 기름 같은 것들을 제거해 버리죠. 그런 다음에 자, 도장, 페인팅이죠. 두 번째 도금, 전해 도금 가장 중요했죠. 세 번째 화성 처리, 그리고 네 번째 알루미늄, 타이타늄에 쓰이는 아노다이징 프로세스. 다섯 번째 PVD, CVD, 공구의 경도를 높여서 표면 경도를 높여서 수명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